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첫 번째 페이지.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찾는다는 핫플이 있습니다. K컬처의 상징이자 놀이터가 된 곳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역사가 잠들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소연 학예연구관을 모시고 데이트 상품 굿즈 이야기부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의 학예연구관 신소연입니다. 학예연구관이란 직업도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한데 연구관님께서 네. 어떻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진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미술사 공부하는 선배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학을 미술사 이제 공부하는 대학으로 갔고 또 대학원을 불교 조각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좀 현장에서 조금 더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전시 기획이나 이런 것도 담당을 하시는 거고요. 네, 예, 전시도 연구관 기획하고. 분들이. 예. 저는 그 잡지사에서 미술 알려주신 도슨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네네. 이제 국중박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는 못 알아들었다가 약간 창피를 당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신 분들도 국중박이라고 합니까? 줄여서? 이제 저희는 저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국중박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국박, 중박. 더 줄이시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국립박물관의 대표원이었기 때문에 국박이라고 불렸고요. 또 저희가 박물관이 13개 소속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박물관과 또 지방에 있는 박물관들을 구분하려고 중박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 요즘에 이제 국중박 하시니까 저희도 좀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네. 예. 그럼 선생님 같은 한 분의 그 학예연구관님이 그 지역에 있는 것도 다 관할을 하시는 건가요? 같이? 네, 저희는 이제 각 지방 국립박물관들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 이제 학예사 선생님들하고 학예연구원 선생님들, 뭐 관장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전시를 준비하고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새는 이제 전시 작품도 작품이지만 국중박 굿즈가 워낙에 인기입니다. 뭐 어떻게 지연을 이용한 대리구매 부탁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정말 부탁 많이 하는데요. 예. 네, 진짜 친한 분들은 오히려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잘 팔리고 매진인 걸 아시고요. 아직 살 수 있는 게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하시죠. 친한 분들은 오히려 이제 곤란할 걸 아니까 네. 요청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감사하게도 이렇게 몇 가지 굿즈들을 저에게 가져오셨는데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엄 굿즈라고 해서 뮤즈라고도 요새 부른다고 합니다. 학예연구관님께서 가져오신 요 뮤즈들, 뭐 개인 소장품인가요? 네, 이거 내돈내산 뮤즈. 예. 일단 중심으로 갖고 왔고요. 저희는 안 친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갖고 와달라고. 예. 석굴암 조명 빼고 저희 이제 방가사의상 초창기 버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뉴 버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핫한 그 취객 선비잔 이렇게. 취객 나왔습니다. 선비잔. 네. 저 선비잔이 듣자 하니 뭐 술을 따르면 얼굴이 붉어진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차가운 술을 이제 소주를 따르면 이제 얼굴이 빨갛게 이제 붉게 타오르시는 거죠. 네, 그래. 아이디어 좋다. 예. 저는 뭐 술은 안 마시지만 차가운 물을 따라서 마십니다. 차가운 물을 따라도 얼굴이 붉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키링도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키링은 그 저희가 고려 청자하고 또 청아백자 또 나전합 이렇게 있어서요. 네네네. 다 귀한 이제 뭐 저희 문화유산이지만 또 키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정하시는 굿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가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화 속 캐릭터와 닮은 상품이 매진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어떻게든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저희를 위해서. 정말 구할 수가 없고요. 현장에서도 다 품절,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품절. 그래서 지금 구매하셔도 한 10월에나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좀 어렵고 대신 저희 그 나름의 또 굿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오시면 그 상설 전시관에 실감 영상관이 있습니다. 디지털 실감 영상관. 근데 올해 5월에 어흥 호랑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말 실감 나는 그런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종 세트의 호랑이 배지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제가- 가져오신 거죠, 저희를 네. 위해서. 네, 예, 청취자 이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아니고 청취자 네. 여러분을 위해서 네, 우리 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가져와 주셨습니다. 예, 나눠드릴 방법은 잠시 후에 고지해 드리지요. 예. 아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은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 정도로 인기 있을 거라고는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했죠. 사실은 그렇지만 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호랑이, 동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 관련된 그런 문화상품들이 그때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킹덤이라고 하는 네. 그 한국 좀비들의 좀비 예, 인물. 미니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게 갓이었습니다. 가시였죠. 네네. 예, 맞죠. 그래서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그 관련된 전시를 했었는데 이제 선비의 멋, 갓 이렇게 해가지고 큰 특별전을 또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갓과 관련된 네. 굿즈도 이제 미리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시도 네. 어떤 흐름,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딱 해놓으니 네. K-pop 데몬 헌터스가 또 인기를 끌면서 저희가 바로 이제 노정일 수 있었던 네,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뱃사공이 되어서. 네네. 근데 이제 K-pop 데몬헌터스 덮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 호랑이 관련한 굿즈는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죠? 이미 예. 있었죠. 야, 네. 이 기회에 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국중박 굿즈들은 아까 그 선비잔도 그렇지만 정말 퀄리티가 딱 봐도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굿즈를 기획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물관에 이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라고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상품 본부에서 상품 문화 상품을 기획하는 본부에서 이제 상품을 기획을 하는데요. 사실 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을 갖고 하니까 네. 큐레이터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관련자들하고 회의를 하고요. 이 디자이너분이 계세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디자이너분하고 기획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해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예. 네, 요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트렌드를 반영한 굿즈였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뮤즈들을 만들고 계신데요. 예. 거기에는 이제 공모 사업도 있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 창의적인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공모를 거쳐서 요새는 진짜 굿즈 때문에 이끌려서 가서 또 전시에 매료되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중박 경우만 봐도. 예. 이 굿즈는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품절 각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소개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항상 특별전을 하면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특별전이 새나라 새미술이라고 해서 조선정규미술 특별전이에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사실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핫한 상품으로 아직 매진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셔야 돼요. 백자 양이 요거트볼이라고 꼭 요거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수프도 담아서 드실 수 있거든요. 백자 양이 요거트볼, 스프도 담아. 양이라는 게 뭔가요? 양귀, 귀가 달린. 양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쁘다. 저기다가 요거트 먹으면 진짜 좀 우아한 요거트를 드실 우아한 수 요거트죠. 있습니다. 멋집니다. 저희 잡지사도 이렇게 귀한 것들을 가져와 주셨으니까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이제 중간에 퀴즈나 어떤 힌트를 제가 드리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답을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 추첨을 통해서 몇 분께 이 국중박 뮤즈를 선물로 제공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추천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저희가 올해 11월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전시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하신 소중한 이제 저희 소장품을 가지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을 시작으로 순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국외에서 특별전을 하면 전시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공격적으로 저희가 뮤즈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같이 판매를 할 거예요. 네, 이 전시의 가장 큰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인왕제색도인데요. 인왕제색도. 그 인왕제색도 한지 조명이 이제 현지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와. 그래서 이거 지금 미리 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국내에서. 앞으로는 미국에서만? 그렇지는 그렇진 않겠지만, 않아요? 예, 미국에서 핫해지면, 예, 근데 진짜 한국에서도 멋있다, 구하기 저거. 어렵죠. 네. 와, 네. 저게 조명이에요. 네. 이야, 기가 막히군요. 예.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이거는 예, 제가 구독. 풀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예, 새 브로셔를, 상품이니까. 예. 예, 요거는 이제 아. 자개 소반이라서 네. 이렇게 표현을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네. 예, 굉장히 여기 이제 뭐 충전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용도가 충전해서 네네네. 자개 소반.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마이크랑 아닙니다. 떨어지면 안 돼가지고 절을 못 드립니다. 예. 말씀. 이 역시도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또 그 안에 작품 관련한 어떤 지식과 소양을 한번 쌓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 일단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들어선 게 언제인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재개관을 한 건데요. 용산에 2005년에 이사를 와서 사실 다시 오픈을 한 겁니다.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국립박물관이 굉장히 이사를 많이 했는데 그 사실은 잘 모르고 계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한 60년 동안 굉장히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집이 있었는데 이제 7번째 집이 용산으로 온 거고요. 부산으로 피난 갔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8번 이사를 해서 겨우 이제 내 집 마련이 돼서 2005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이사 가실 때 소장품, 그러니까 이사 가실 때 이제 소장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갖고 가시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박물관도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소장품들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60년 동안 6번, 8번 이렇게 이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 국정박 그 공간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얻은 공간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중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즈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깜짝 놀란 사실이 이제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전 세계 박물관 미술관 포함해서 관람객 수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8위. 이 굉장한 사실을 뭔가 우리만 모르고 있던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아니 세계 8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어떤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박물관 하면 다들 그거는 뭐 박물관에 갖다 줘야지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박물관은 보존 관리의 영역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뭐 전시도 하지만 교육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어떤 이제 좀 딱딱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셨었는데요. 최근에는 박물관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편한 마음으로 좀 놀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떤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에 용산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내실을 다질 수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소장품도 훨씬 넓은 공간에 잘 이제 수장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고 또 조사 연구도 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세계 유수박물관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전시도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가 세계 8위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세계 8위는 지금 들어도 좀 믿기지가 않는 그런 업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세계 8위 관람객 수 기여에는 사유예방도 한몫 톡톡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사실 보시나요? 가장 큰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전시인데요. 사유예방이 이제 가장 큰 눈에 띄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해 전에 2020년에 이제 디지털 실감 영상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소장품, 진짜 눈으로 보는 소장품만 전시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몰입해가지고 정말 그 영상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변화였고요. 그때 저희가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스튜디오 몬이라고 해서 방송 시설을 갖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됐을 때도 전시라든지 아니면 교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 디지털 감상관은 또 컨텐츠도 매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갈 때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1년이나 2년 주기로 계속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해서 만들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흥 호랑이, 그것도 이제 그 올해 5월에 오픈을 했었던 아주 핫한 이 영상입니다.
네, 사유 예방 설명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유 예방 좀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제 기획에서 시작이 됐냐면 그때가 코로나였었기 때문에 더 새로운 관람 고객층을 끌어와야 한다. 이제 젊은 관람객층을 끌어와야 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러려면 좀 특별한 경험을 제공을 해야지만 한다는 그런 저희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시실을 가시면 그 유물을 따라 동선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진열장에 유물이 있으면 그걸 이제 따라가는 바닥에 있죠. 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선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어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품뿐 아니라 공간도 하나로 되게 아예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유 예방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공간도 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식을 하는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사유 예방도 역시나 이제 코로나 시기에 기획된 전시관이고 정말 이제 가보면 좀 공기 자체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구체적인 의도가 담겼을까요? 그 전시 공간에는. 네. 그 이제 사유 예방을 처음에 저희가 컨셉을 잡을 때 치유와 공감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보지만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두 점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가사유상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다르게 새로운 관람객을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는 박물관에 가서 신라 금관도 보고 경천사 탑도 보고 방가사유상도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관람객들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번에는 방가사유상을 보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지라고 바꾸는 거였습니다. 특정 공간을 위해서 방문하는. 그렇죠. 그래서 박물관의 아이콘으로 방가사유상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저희의 이제 기획 의도였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려면 그냥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브랜딩 스토리, 브랜딩 컨셉 그리고 이제 그래서 브랜딩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했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위해서 고민하신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냥 저희가 바로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워크숍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관내에 뭐 교육하시는 분, 뭐 큐레이터, 디자이너 다 뭐 보존과학 하시는 분까지 다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전시실을 만들까를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전에 하고는 다른 그냥 뭐 교육적인 공간이 아니라 감동을 선사하는 감성적인 여운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의 여정을 선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컨셉을 잡게 됐고요. 아마 박물관에 오시면 보통 전시실 이름들이 고구려실 뭐 아니면 신라실, 불교조각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시실의 이름도 방가사유상실이 아니라 사유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잘 지은 것 같아요.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잘 짓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고 이제 그게 달라진다는 의미를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운구로 이제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여기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운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정말로. 경험해 봤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유예방이 이제 국내 관람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마치 공간이 무대와 같은 극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혹시 사유예방 와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봤죠.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 저 끝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 다가가서 이렇게 돌아서면 저 멀리 방가사유상이 나를 바라보고 미소를 짓죠. 굉장히.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주는데 실제로 방가사유상이 똑바로 앞을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틀어서 관람객을 맞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을 보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예. 보통은 이제 사찰에 가시거나 뭐 박물관에 가시면 아마 대부분의 불상은 네. 정면으로 그렇죠. 똑바로 바라보고 복대하게 계실 되죠. 거예요. 예, 네. 예, 예. 네. 방가사유상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방가사유상이 살짝 틀어서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죠, 그러면? 일단은 웰컴, 네. 웰컴. 환영, 어떤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 들어오시면 이 전시실의 크기가 네. 소극장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소극장 가셔서 맨 뒷좌석에 앉으시면 네. 무대 위에 배우의 얼굴이 다 하나하나 보입니다. 그게 소극장의 매력이거든요. 소극장 보이지, 그렇죠. 보이지. 네. 예. 근데 실제로 이 전시실의 크기가 소극장의 크기고요. 저희가 좀 정말 시대를 이제 예. 획을 긋는 건축가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 최욱 대표님하고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무대 미술도 조금 공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극장의 아이디어를 여기에 잘 이제 적용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저 끝에서도 방가사유상의 미소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어느 하나도 똑바르게 된 공간이 없는 것 같이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 벽도 기울어 있고 바닥도 살짝 기울어 있고 예. 천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똑바름을 강요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르게 해야 될 것 같고. 각 잡고 살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것이 없이 좀 초현실적인 그런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벽에는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 그 해남에서 가져온 흙에다가 계피하고 편백나무하고 한약재를 섞어서 발랐어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그 향을 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피가 굉장히 좋거든요. 계피가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어쩐지. 네,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일단 그런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1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네, 이 1도 기울어져 있는 바닥도 사실 건축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도가 기울어져 있으면 걸음이 천천히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울어져 있으면 네. 걸음이 늦춰진다. 네. 우리는 이제 평지를 걸을 때랑 사실 조금 오르막인 경우랑 어떻게 보면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뭐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런 초현실적인 감각을 깨우고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게 하는 그런 오감으로 전시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획과 설계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요소들을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갔을 때 느꼈던 제 그 마음과 평온함이 다 이런 요소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이제 사유의 방을 이제 아직까지 못 가보셨지만 앞으로 들르실 분들을 위해서 사유의 방에 직접 가게 된다면 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사유의 방에 가셔서 뭘 봐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어서 누구든 가서 편하게 이제 느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소를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유와 미소로 사실 치유와 공감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공간인데요. 미소가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미소가 나오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미소를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2점의 방가사유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시대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2 방가사유상은 다른 곳에 아마도 있지 않았었을까 싶고 이게 이제 현대사를 거치면서 사실 지금 박물관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데 2 방가사유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잘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방가사유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방가사유상 자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방가사유상 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음보살, 뭐 대세지보살 이렇게 어떤 존재의 이름이 아니라 방가는 반결과부자. 그러니까 결과부자는 양반 다리 조금 비슷한 약간 다르지만 요거 할 때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다르지만 그런 결과부자를 한쪽 다리를 푼 거죠. 그래서 반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유는
이제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 손을 뺨에 갖다 대고 있는 그런 자세를 해서 방가사유상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름 아닌 이름이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사유상이 처음에 어떤 장면에서 묘사되기 시작했냐면 석가모니 태자, 불교의 석가모니 태자가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하며 깊은 명상에 들었던 그런 모습에서 비롯되었어요. 저 자세로 네, 인간의 저 자세로. 생로병사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 자세로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이 뭐 조각으로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사실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좀 고민스러운 장면에서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태자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도 하시고 출가도 하셨는데요. 결혼하셨어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고민했겠죠,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왕자니까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고민될 때도 이제 하고 또 출가하고 이제 마음 먹고 나가기로 했는데 그럴 때도 좀 고민되잖아요. 그때도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애마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이제 이별하는 순간에도 말이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거든요. 그때도 요 방가사유상의 자세로 있습니다. 이거는 재벌집 이제 아들이 회장님 아들이 지갑 놓고 차키 놓고 이제 나가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고민되지. 고민되죠. 그때 이 자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의 자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의 기로잖아요. 그때서 고민하는 정말 깊게 고민하는 순간의 모습이고 그런데 미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찰나의 깨달음.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본인만의 답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순간이 미소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방가사유상을 보실 때 꼭 미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깨달으셨을 때 약간 기쁨의 동작을 한번 이렇게 취하셔서 그게 좀 아이콘화 됐을 수도 있는데 고민하고 깨닫는 고 찰나. 갑자기 뮤즈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그것도 굉장히 들었는데 종교적인 존상 항상 근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방정을 떨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두 점이 서로 다른 시대에 있을 거라고 하셨나요? 네네. 이제 제작 시기는 이제 들어가서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상은 6세기 후반,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상은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걸로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두 상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이제 왼쪽에 있는 상은 보관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장신구도 화려하고 스카프를 막 날리고 있고 그런데 아래 주름은 차분하게 이렇게 절제돼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오른쪽 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관이 단순해요. 그래서 심플하고 담백하네요. 하고 이제 목걸이도 이렇게 굉장히 요즘 거 같은 그런 느낌의 단순한 거고요. 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고요. 머리도 민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깎여 있어요. 그래서 깎은 머리처럼 돼서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가 싶지만 밑으로 내려보면 옷주름이 굉장히 율동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려하면서도 절제돼 있고 또 한 상은 단순하면서도 율동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조화와 균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걸작을 두 점을 동시에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특권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뭐 주조 기술도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주조 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동제품을 만든다는 걸 할 때 굉장히 거푸집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녹아 있는 쇳물을 흘러보내면 동물을 흘려보내면 그게 이제 잘 흘러 들어가야지 금속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6세기 전반상은 한 0.2에서 0.5cm 정도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상 같은 경우는 이제 1cm 두께를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봤을 때 실험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술로도? 네, 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고. 야,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뮤츠가 또 요즘의 재질과 네, 이렇게 예.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요새는 또 형형색색으로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뮤츠가. 예, 그렇죠. 네. 사유의 방이니만큼 이왕이면 좀 가장 인파가 적고 조용할 때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혹시 가장 사람이 없는 시기는 언제인지 팁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시간은 네. 사실 수요일 밤. 수요일 야간 개장이 있습니다. 수요일은 밤까지 네, 하는군요. 네. 사실 지금이 제일 바쁠 때거든요. 여름 성수기라서 지금은 수요일 밤에도 좀 많겠지만 네. 그래도 아마 상대적으로 주간에 비해서 나올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 방학이 끝나면 네. 아침 10시에 땡 하고 오시면 그때도 사람이 없습니다. 평일 아침 네. 10시. 네. 그때도 이제 두 번째 써야겠다. 차선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꿀팁입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이 사유의 방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이제 즐겨 찾는 전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외교장각 의궤실이라고 외교장각 의궤실 있습니다. 네, 오시면 2층에 있는데요. 오픈한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데요. 1866년에 이제 병인양요 때 약탈당했던 그 외교장각 의궤가 2011년에 반환됐습니다. 145년 만에 반환이 되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큰 전시를 특별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시실에서 좀 물론 볼 수는 있었지만 전용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 전시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공간의 크기가 외교장각 크기랑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제일 지금 인기 있는 곳은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시는 곳에 그 의궤의 겉표지를 앞뒷면을 다 이제 재현을 해서 걸어놓다시피 해가지고 많은 관람객들이 거기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고 있죠. 저게 실물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그렇죠. 실물이 굉장히 커서 지금 저희가 보는 그런 책보다는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처음에 오면 이렇게 컸어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그리고 도입부에 딱 있으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두께도 뭐 큰데 이게 사실 어람용이라 그래서 왕이 보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궤가 여러 권을 찍거든요. 근데 그중에 왕이 보는 어람용 의궤고 그래서 지금 전시하신 것 중에 그 효종과 그다음에 인선 왕후의 장례 행렬에 관한 그런 책이 지금 전시대가 되어 있는데 선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말 정교하고요. 색채가 정말 선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감성이 있었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저 공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간인 것 같고. 연구원님은 예전보다 이제 국중박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제 박물관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를 더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너무 이제 체감 많이 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그 동선이 사실 안 좋아서 접근성이 좀 박물관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관광을 주로 종로나 명동, 뭐 광화문 이쪽을 하시죠. 박물관 위치의 동선이? 네, 박물관의 위치가 이제 관광객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접근성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무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안 왔고 또 무료기 때문에 오는 단체 관광객들도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죠. 그런데 전시가 많이 바뀌고 또 한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어서 지금은 단체 관광객보다는 그 가족 단위, 개인 여행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박물관, 뭐 국중박에 특히 어떤 부분에 매료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포인트에? 일단은 그 전시를 저희도 한때는 빽빽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몰입할 수 있게 전시품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전시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여백의 미도 살리고. 네, 여백의 미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어떤 전시 공간 가면 유물이 가득하고 뭐 무덤의 부장품이 어떤 규모인지 보여주는 곳도 있지만 또 어떤 곳에 가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사유의 방도 있지만 다랑아리도 있고요. 아까 외교장각 의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유의 방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천정이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천정은 기울어져 있지가 않아요. 아, 그래? 착시입니까? 네, 이제 거기 알루미늄 봉을 크기를 다르게 해서 쭉
다른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알루미늄 봉이 2만 1,000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정 과정에서 예. 이 얼마나 기일이 걸릴까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정 아래와 이제 전시실과 천정 위에서 사람이 고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당 2분이 걸리는 거예요. 곱하기 2만 1,000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42,000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인 1조로 했을 때 예, 예. 700시간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수공예 같은 그치. 작품 같은 게 돼서 예. 결국은 이게 사유해방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은연 중에 네. 이제 다 관람객들한테 어떻게 하나하나 어필하게 되면서 호응을 많이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 네. 뭐 외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도. 네. 야. 그 외국인 관람객분들의 그 출신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서도 좀 선호하는 취향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네, 굉장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아, 있는데요. 그래요? 아시아권은 사실 저희하고 문화가 굉장히 유사한 점도 있고 해서 또 흥미를 많이 갖는 것도 있지만 네.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관람객분들은 네. 디지털 실감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이제 각국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박물관에서는 디지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필을 하는 것 같고. 그건 진짜 네.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정말. 그렇죠. 네, 정말 섬세하고 공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서구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워낙 거기는 박물관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인 전시품, 미술품, 뭐 고고품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해외 전시를 했었는데요. 아, 예. 네, 1957년에 이제 첫 해외 전시를 시작했고, 진짜 네. 일찍이네요. 네, 예. 그때는 운송 수단이 없으니까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제 미국 군함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에서 8개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같은 굉장히 미국의 중요한 박물관들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예. 당시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오랜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동맹국 한국을 네. 미국 내에서 우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 국무부 또 같이 이제 박물관하고 해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네.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미술 5,000년 전이라고 있습니다. 1979년, 80년대 이렇게 계속 진행됐던 전시인데, 뭐 그때도 이제 일본, 유럽, 미국 전시를 했었는데 이 전시가 하나의 큰 계기가 돼서 예. 한국학 발전이나 뭐 한국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제 한국실도 이제 그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좋은 전시가 많았는데요. 네. 2005년에 용산으로 이제 이전하면서는 굉장히 많은 개최 국가가 생겼고요. 뭐 국가만 17개국이고요. 이제 전시회가 한 29건, 현재 네. 개최한 곳이 한 33개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비약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시들이 매력적으로 많이 이제 어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전에는 이제 서구권 중심이었다면 예. 이제는 뭐 남미, 중동 가리지 않고 저희가 전 세계로 다 나가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2013년에 신라전을 이제 개최한 다음에 뉴욕타임스에 이런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예. 이 전시를 보고서 경주를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예, 바라시던 바 아닌가요? 네, 저희가 원했던 예. 저희는 결국은 이제 그렇죠, 한국 미술을 진작시키고 이제 잘 이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한국 미술을 아끼고 사랑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이 한국 미술품을 보러 한국에 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그러네요. 중요한 목적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저희 한국실 지원 사업 했던 기관들이 특별전을 하고 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한국 미술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현지 자체 예산으로 한국 현대미술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관련 네네. 업계에 계신 분들이 네. 잘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귀한 전시를 외국에서 맛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해외 전시에 대해서 너무 흥미롭지만 서울에 있는 이제 국중박을 찾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현재 녹화 시점이 7월 28일 이제 7말 8초에 접어드는데 가장 볼만한 전시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떤 나이대냐와 그치. 싱글이냐 커플이냐 가족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요. 예. 그래도 지금 가장 큰 전시부터 소개를 드리면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요거트볼 말씀드리면서 예. 했던 네. 새나라 새미술 조선전기미술 대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성계는 알지만 태조 이성계. 네, 태조 이성계는 알지만 조선전기 미술은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일반 대중분들은 특히 더 잘 모르셨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임진왜란 이후로 그 이전 시기의 미술품이 잘 남아있지가 소실되고. 않고, 그리고 또 없다 보니 이제 국내에 없으니까 연구도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네. 이번에 이제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그런 조선전기 미술품들을 다 모아서 굉장히 큰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체 전시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전시라서 새나라 새미술이구나 그래서. 네, 새나라 새미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새로운 이념과 그다음에 혁신 또 어떤 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전시품에서 바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크게 전시는 이제 도자하고 그다음에 회화 그리고 불교 미술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백묵금이라는 그 타이틀을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백은 도자 흰색 근청사기와 백자고요. 그리고 묵은 그 새로운 사대부들이 좋아했던 수목산수와의 묵.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금은 언제나 변치 않는 뭐니 해도 금이다라는 사실은 불교 미술에서 굉장히 금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제 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입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같이하라고 했지만 그분은 이제 물러나고 새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또 금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도 안 되는 제가 해석을 해봤고요. 지금 그럼 볼 수 있는 전시인 거죠? 가봐야겠네. 다음 전시는 이제 만화 모아나라는 전시예요. 모아나? 모아나. 그 모아나인가요? 애니메이션 모아나 보셨죠? 모아나. 저는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전시를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드넓은 대양을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전시에 녹아 있고요. 사실 폴리네시아인들,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구본을 거꾸로 돌려보면 밑에는 정말 바다밖에 없는데 거기 이렇게 점점점이 다 섬이거든요. 거기 사는 분들이고 만화는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는 신성한 힘입니다. 그리고 모아나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신성한 힘이 있는 그런 바다에 대한 경외심, 모아나를 갖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흥미롭고 들어오시면 카누가 있는데 이제 카누의 또 뱃머리 장식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저는 지도가 가장 흥미로웠어요. 항해 지도. 그 사람들의 항해 지도. 그래서 거기 이제 조개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 지도는 보면서 가는 지도가 아니라 미리 출항하기 전에 다 머릿속에 외우고 그 다음에 떠납니다. 왜죠? 들고 가면 안 되나요? 그 약간 상징적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익히면서 가는, 그러니까 전수해 주는 거죠. 그런 지도가 있어서 그리고 이걸 보시고 만화 모아나를 보시고 모아나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보시면 방학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방학 때 뭐 했는지 제출해야 되죠. 그렇죠. 예전에 역사 시간에 그 태극기의 역사하면서 데니 태극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관련한 전시가 또 있나요? 네. 이 데니 태극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데요. 사실 모양이 좀 달라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하고는 이제 좀 다른데 색도 좀 다르고. 고종 황제가 외교 고문으로 있었던 데니한테 하사한 그런 태극기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데 아마 1890년 이전에 하사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이 데니 태극기 전시를 하면서 같이 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전시가 있습니다. 뭔가요? 일제 감시 카드를 저희가 같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일제 감시 카드요? 네네네. 그게 뭡니까?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제 감시 카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일제가 이제 투옥시킨 경우에는 어떤 수감자로서 그다음에 아니면 관리 대상, 그러니까 추적해야 될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적 사항을 프로필을, 다 이제 사진으로 찍고 거기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카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카드를 보시면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니까 네. 우리가 이 나라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그게 이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있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이 여러 번 찍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보던 그 모습의 사진이 있고 월급하신 모습. 네, 그다음에 이제 고문을 받고 투옥 중에 이제 수척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예.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요새 이제 달리기가 열풍인데 네네. 관련한 전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제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라는 전시를 막 오픈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오픈해서 이제 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전시는 송기정 우리 선수, 네, 송기정 옹이라고 보통 많이도 그렇죠. 표현을 예. 하는데요. 우리 이제 마라토너죠. 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을 하셨고 그렇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47년과 1950년에 팀 코리아를 이끌고 보스턴에 가서 또 마라톤 우승을 했던 예. 그런 분과 팀 코리아에 대한 전시인데요. 네. 가서 보시면 이제 전에는 저희가 이제 송기정 투구만 전시를 했었습니다. 뭐 봤어요. 네네. 예. 약간 그리스식 투구 같은 거죠. 네, 예. 그 올림픽 그러니까 마라톤 우승자에게 줬던 부상이 예. 그 투구였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월계관하고 같이 그때 수여됐던 메달에 관한 것들이 같이 전시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전시인데요. 네. 저는 더 이제 뜻깊게 다가온 전시품이 있었어요. 뭐죠? 최초 공개로 거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네, 이제 지금 중박에서 중박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중박에서 중박에서 거의 지금 최초 처음 전시하는 건데요. 예. 엽서가 한 장 있어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그 1936년에 우승했을 당시에 외국인한테 실제로 이제 사인해준 그런 엽서인데 거기에는 일본식 이름이 아니라 네. 한국 이름으로 손기정이라고 한글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코리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네. 코리안이라고 쓰셨네요. 네네. 손기정 당시 표현으로 이제 정이라고 쓰셨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점하에 있을 시기인데 이렇게 하셨 거구나. 네, 이게 예. 자서전에서도 내가 항상 이렇게 할 때는 서명할 때는 사람들한테 손기정이라고 쓰고 코리안이라고 했고 한국 지도를 그려주기도 하셨었대요. 그래서 눈물 우리가 날 것 같다 이거 보면. 네, 이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을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네.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3층 백자실에 다랑아리를 또 개인적으로 하계관 그 연구관님께서 추천하신다고 하는데 다랑아리에 얽힌 역사도 좀 궁금하거든요. 다랑아리는 이제 조선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 이렇게 크게 유행을 했었던 그런 이제 달 모양이다. 그래서 다랑아리라고 하는데요. 네. 완벽한 구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그러진 좀 모양이죠. 그래요. 네, 실제로 제작할 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두 개를 합쳤다는 게 뭐 어떻게 합쳤다? 반구로 만든 다음에 물레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구로 만든 두 점을 합쳐야지 이제 하나의 구가 되는 거죠. 위아래를 네네네. 합친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방가사유상에 필적할 만큼 또 다랑아리가 인기 있다고 했잖아요. 3층에 가서 백자실에 가서 보시면 이 다랑아리가 굉장히 전시가 또 환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윽하고 또 풍성한 달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다랑아리가 정말 매력적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덴버 다랑아리전에서 첫날 다랑아리 그 도록이 완판됐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의 감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전시품이 바로 다랑아리죠. 예.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댓글 이벤트 퀴즈가 나가는데요. 근데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자, 방금 소개한 이 항아리, 둥글고 넉넉한 형태의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를 통칭해서 이것 항아리라고 부르고 아까 이제 미국에서는 문자라고 한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이것 항아리, 한 글자 이것은 무엇인지 이 영상에 달아주시면 국중박이 뮤즈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국립중앙박물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텐데 관람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용산으로 이전하고 20년이 됐는데요. 박물관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관람객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도 보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박물관은 관람객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좋은 전시 방법도 하고요. 또 내실을 기해서 조사 연구도 많이 진행하는 네.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흠뻑 빠져서 저도 국중박의 매력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소연 학예연구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